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5일 동안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한 셋째 날부터는 물만 조금 먹고 밥을 아예 먹지 않았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합격 발표가 다가올 때는 뭐 악몽도 많이 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합격 발표를 봤을 때는 조금 좀 현실감도 많이 안 들고 좀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되려면 꼭 봐야 하는 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되고, 로스쿨에 입학을 하신 다음에도 3년 동안 무탈하게 잘 다니셔서 졸업 예정자가 되셔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절반 정도는 합격을 하고 절반 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절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일단 로스쿨 입학이라는 허들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리트 시험 접수자가 19,400명으로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00명 정도만 로스쿨에 합격을 하게 되니까 이미 한 90% 정도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10% 정도만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무탈하게 다녀서 졸업 예정자가 되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다니는 도중에도 10%에서 20% 정도는 유급이 되거나 그 변호사 시험 응시로부터 5년 내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급을 선택해서 첫 시험 응시하는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5년의 기간을 유예해주는 사유로는 군복무가 유일하고 임신이나 출산 아니면 암투병 이런 것조차도 미뤄지지 않기 때문에 암투병을 하면서 시험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졸업시험도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시험 요건을 갖춘 학생들만 졸업을 시키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된 학생들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미리 졸업시험으로 거르고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변호사 시험은 5일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시험을 보고 셋째 날에는 휴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통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기본 7법을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형 하나를 추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묶을 수가 있는데, 공법에는 헌법과 행정법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좀 세부적인 특별 형법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사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가장 주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민사집행법이나 등기에 관련된 법률 등이나 세부적인 법률들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총 150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10개에서 한 120개 정도를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는 맞춰야 이제 합격선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은 주관식 답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어떤 사례 그 케이스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주관식으로 적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형은 예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연수원에서 보던 시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실제 사건 기록과 유사한 그런 기록을 보고 실제 법률 서면을 쓰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판사로 바로 임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연수원 성적에 따라 바로 판사로 임용이 됐었는데 로스쿨 체제로 바뀐 이후에는 경력을 반드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 경력을 5년 이상을 쌓아야 경력직으로 판사 시험을 보고 판사로 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재학 중에 검찰 관련 수업을 듣고 실무 수습도 검찰에 나가고 별도의 검찰에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보고 면접도 보고 전체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검사로 임용이 되면 검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변호사 시험 점수와는 뭐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흔히 많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 중 하나가 법전을 다 외우면 다 맞는 거 아니냐, 법만 다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법전은 시험 볼 때 제공을 해주고 오픈북처럼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외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뭐 행정법, 헌법 이렇게 중요한 법들은 저절로 뭐 외워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변호사 시험 문제는 분명히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법률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쟁점을 찾고 거기에 맞는 판례와 법을 찾아서 결론을 내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쿨이나 변호사 시험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로스쿨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고 잠시나마 좀 리프레시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